자, 이제 무리함수 처음 들어가는데 그건 뭘 무리함수라고 부르냐? 루트 안에 있는 미지수가 x가 되면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y라는 변수도 있어야 되고. 자,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가볍게 몸부터 풀어달래요. 자,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기초과정이거든. 자, 봐봐. 우리가 이런 건 실수라고 합니까? 네, 실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건 실수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자, 이런 건 실수 맞습니까? 아니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면 허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실수인데 얘는 실수가 아니야. 그렇다는 말은 음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지.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맞지?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숫자 3-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자, 마이너스 x는 마상,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선생님 이거는요 신경 안 써도 되나요? x가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이미 실수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얘는요, 그럼 1번 답은 이거고, 자, 두 번째 문제의 답은 뭘까? 자,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다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둘 다 성립해야 됩니다. 아이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자, 계산만 하면 되네. 자, 2x가 막 8보다 크거나 같네. x는 마 4보다 크거나 같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그럼 x는 1보다 작거나 같네. 자, 수직선 그릴 필요도 없지만 마4에서 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마4에서부터 어디까지? 1 사이 범위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3번 밑에 것도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밑에 거는 약간 달라. 자, 뭐 때문에 다르냐면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서 분모가 0이 되는 걸 제외시켜줘야 되거든.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위에 거는 두 개는 아마 안 나올걸. 자, 나오더라도 간접적으로 조건으로 가르쳐 줄 겁니다. 어쨌든 얘가 실수가 되도록 하랬으니까 방금처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안 된다고. 0보다 크다만 적어야 된다고. 분모가 0이 되는 걸 수학에서는 불능이라고 부르거든. 왜 계산할 수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고1 때까지는 그냥 할 수 없다.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자, 이 두 가지 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라. 그러면 얘는 잠깐만 x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고, 자, 2보다 크거나 같다. 6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 겹치는 부분은 2에서부터 어디? 6까지. 이게 정답이다. 자, 이거 선생님 실수했어요. 눈 적었어요. 이러면 큰일 나요. 이 부분은 진짜 큰일 납니다. 이러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분모가 0이 되는 걸 제외시켜줘야 된다. 아시겠어요? 다음. 자, 유리화 해보라는데요. 자, 유리화 하라는 건, 자, 분모를, 보호만 다른 거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연결보호 있지? 연결보호만 다른 거를 곱해줘. 밑에만 곱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숫자를 위에다가도 또 곱해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합차는 제곱의 차에 의해서, 자, 왼쪽 거 제곱하면 루트 사라질 거고, 오른쪽 거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는데, 빼기로 연결되겠지? 위에 있는 건 3 그대로 쓰고 분자, 분모에 있는 거 아까 곱해줬던 거 그대로 뺏겨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x는 없어지고요. 3이랑 3은 또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x,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죠. 자, 이제 유리화를 두 번째 것도 해봅시다. 자, 합차는 제곱의 차 하기 위해서 연결부호가 다른 거 위하고 똑같아요. 그냥 연습 한 번만 더 할게. 자, 합차는 제곱의 차 하면은 왼쪽 거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고 오른쪽 거 제곱해서 루트 벗기고 분해, 자, 2배의 루트 x 플러스 1 빼기 요렇게 부호만 다른 거 곱한다. 뭐 이 정도예요. 자, 유리화를 하고 나면 이렇게 x가 없어져요. x 없어지고 1에서 마3 빼면은 마2가 분모에 남게 되고 요렇게 되겠네. 자, 마이너스 1은 약분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와우,
마이너스는 분배법칙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보통은 분배법칙 돼 있는 상태가 답으로 객관식 답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이거는 유리화를 해보세요 하면 조금 독특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는 안 할 거예요. 산수 문제니까 공부 똑같은 거 곱해주시고, 자, 합차는 제곱해차하면 왼쪽 거 제곱하면 루트 벗기고, 자, 오른쪽 거 제곱해야 됩니다. 2 제곱해야 돼요. 자, 루트 x 플러스 4 빼기 2. 근데 얘하고 똑같은 숫자로 곱했으니까 제곱으로 처리해 준다는 게 위에 거랑 달라. 자, 그럼 이거 없어지고 분모는 x만 남아요. 그 다음 분자는 왼쪽 거 제곱하면 루트는 없어지고 오른쪽 거 제곱하면 플러스 4가 되는데, 자, a-b의 제곱을 전개할 때 오른쪽 제곱, 왼쪽 제곱하고 이거 보이는 숫자 다 곱하는 거 아니었어요? 맞지? 그럼 얘도 똑같이 이거 곱하면 이 두 개 곱하면 마사인데 마사에다 얘 곱하면 얘를 적어줘야 되는데, 아차 실수하는 친구들 혼난다. 큰일난다. 자, 어쨌든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속 산수가 왜 이렇게 지저분한 답이 나오지? 자, 마이너스 4 루트 x 플러스 4 유리화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 더러운 답이 진짜 답이었네요. 무리함수인 것을 모두 찾아라 라고 했는데, 무리함수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었죠. 루트 안에 있는 미지수가 x가 되는 경우, 얘랑 그 다음에 얘는 루트 바깥에 x가 있으니까 무리함수가 아닙니다. 자, 얘는 선생님 여기 루트 안에 있는데, 알다시피 얘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절대값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부르죠. 맞지? 제곱을 했으니까 루트를 없애줄 수 있거든. 그래서 무리함수가 아닌 거예요. 절대값 함수입니다. 자, 선생님 이건 왜 이렇게 되나요?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얘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께 짬뽕이 돼서 얘 두 개는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표현이구나 라고 배웠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약속들은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정의역을 한번 구해보세요 했으니까, 정의역은 뭐냐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만 돼. 자, 음수만 아니면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마찬가지 이 함수의 정의역은, 자,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x는 이렇게 되죠.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가 되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그것 때문이죠. 허수가 나오니까. 허수가 나오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반드시 얘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자, 같은 방법으로 얘도 정의역은 그냥 x는 암산할게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얘들은 다 버려. 정의역하고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야. 루트 안에 있는 숫자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정의가 된다 이 뜻이니까. 자, 그러면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 그림. 무리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쓸게요. 자, 루트 앞에 있는 숫자,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 얘가 양수일 때는 위로 그리세요. 얘가 음수잖아? 아래로 그리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그리세요. 만약에 제 b가 음수면은 왼쪽으로 그려주세요. 그런 뜻이야.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외우게 나면, 예를 들어서 y = 루트 x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데 얘가 0,0인 함수를 지나는데, 잠깐만요. 자, 어떻게 그리냐. 첫 번째 저 그림 y = 루트 x. x 대신에 0 대입해봐. 0이잖아. 전통적으로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는 그냥 대입해보는 거 있잖아. x 0. 그럼 x 대신에 1 대입하면 1,1 지나죠.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4,2 지납니다. 그래서 쭉 연결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게 초보 단계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근데 너무 많은 함수들, 너무 많은 복잡한 함수들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서 그리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수학자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 규칙성을 우리는 외워서 외우기 싫으면 그냥 일일이 다 점 대입해도 괜찮아요. 근데 등급이 5등급 이상 받으려고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계가 필요한 거죠. 9구단 안 외울 거예요. 원리대로 풀 거예요 하면서 3을 6번 일일이 다 더하지. 그치? 그래 놓고 왜 성적이 안 나올까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런 이치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외워두시는 거 추천해. 쌤이 추천한다니까.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무리함수의 형태는 몇 가지나 정도 돼요? 4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작점이라고 부르는 점에서 오른쪽, 이렇게, 이런 모양. 이건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되니? 이런 모양인가? 아무튼, 이런 모양. 이게 좀 하기도 좀 민망하네. 자, 어쨌든, 요런 4가지 시작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밖에 없다. 총 4가지니까, 문제 그리기 굉장히 쉽다. 자, 그러면 헛소리 선생님 그만하고요. 실제로 한번 좀 그려봐 주세요. 공식이든 뭐든 좋으니까. 자, 그러면, 자, 그려볼까? 자, 0,0, 잠깐만. 얘들은 전부 다 시작점이 0,0인 함수들입니다. 시작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마치 꼭지점의 좌표하고 비슷해요. 얘 0,0이잖아. 똑같은 거예요. 참고로,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입니다. 이거 엄청난 비밀을 청기누설한 거야. 자, 엄청나게 중요하게 고난이도, 중급 이상의 난이도의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방금 내가 언급했던 내용. 루트는 2차 함수의 역함수다. 이런 거. 자, 어쨌든 시작점은 0,0이에요. 자, 루트 안에 있는, 바깥에 있는 숫자 1, 안에 있는 숫자도 1, 둘 다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바깥에 있는 숫자가 1이니까 일단 위로 한번 그려봐. 오케이. 그 다음에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또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그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는 안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 그래요. 시작점 0,0에서 루트 앞에 있는 숫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니까 플러스 1.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x 앞에 있는 숫자가 음수니까, 자, 얘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그려지겠네.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시겠죠? 3번 그립니다. 3번은 루트 앞에 있는 숫자가 음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x 앞에 있는 숫자는 1 플러스 1이니까 오른쪽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램이 아니다. 버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깨우치게 됩니다. 자, 얘는 시작점 0,0 기준. 자, 얘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얘도 음수기 때문에 왼쪽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 없어지고 이 그림이 된다라는 거야. 간단하지 않냐? 이 정도면? 자, 시작점에 대한 얘기가 조금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시작점이 0,0인 기본적인 함수들을 그렸으니까 나머지 뒷부분은 더 쉬워요. 더 그리기 쉬워 오히려. 자,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 해보세요. X축 대칭 이동하면 뭐의 보호가 바뀝니까? Y의 보호가 바뀌죠. 그렇죠? 자, Y의 보호가 바뀝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아마 객관식 답에는 절대 이렇게 적으면 안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수기 때문에 Y를 왕따 시켜서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참고로 루트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X의 보호가 변한 거 아니라 Y의 보호가 변했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 Y축 대칭 이동해 봅시다. 이 그래프를. 그럼 뭐의 보호가 바뀌어요? X의 보호가 바뀌죠. 이거는 1학기 과정에서 했습니다. X축 대칭하면 Y의 보호가 바뀌고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보호가 바뀐다는 거. 이것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원점 대칭 이동하면 XY 보호가 다 바뀌죠. 이렇게. Y도 보호 바뀌고 X의 보호도 바뀌고. 이게 답지에 나와 있을까요? 아니요. Y 앞에는 마이너스 있으면 답지에는 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647.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산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식. 자, 얘는 대칭점. 이거는 조금 먼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대칭점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 자, 이거
여기다가 한번 해보자. 자, 대칭점. 야, 이게 이 꼭지점 좌표 읽을 수 있냐? 1,3이지. 자, 아무것도 설명 안 하고 그냥 식만 적어볼게요. 자, 무리함수죠. 무리함수는 시작점이라고 불러요. 얘는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꼭지점이 1,3이에요. 얘 시작점이 얼마냐면 놀랍게도 1,3이에요. 자, 원리 같은 거 안 가르쳐주고 계속 지금 설명만 계속 해볼게요. 설명이 아니고 팁만 한번 줘볼게. 자, 꼭지점의 좌표 읽어봐요. 마3, 2죠. 맞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떨까? 자, 이 시작점 읽으면 놀랍게도 마3, 2가 돼요. 오케이? 이렇게 시작점을 읽는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추야. 이해됩니까? 조금만 응용 한번 해볼까요? y = x제곱. 시작점, 꼭지점이 얼마야? 0,0이죠. 맞죠? 그래서 y = x의 시작점도 0,0인 거야. 조금만 더 응용해 볼까요? 연습 조금만 더 할게. y = x제곱 플러스 3. 꼭지점의 좌표 한번 읽어봐요. 0,3이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놀랍게도 이 시작점의 좌표를 읽어봐요. 0,3입니다. 얼마나 유사한지 눈에 보이죠? 이제 읽는 방법 너무 쉽죠? 맞죠? 그래서 그래프 문제 푸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저기서. 자, 이 그래프를 시작점 읽어줘요. 0,0입니다. 자, x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시작점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선생님이 조금만 추가적으로 설명할게. 자, 아까 이런 함수에 시작점을 읽어보면 2,3이라고 그랬는데 눈치 못 챈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부분에 값이 0이 되는 그 x의 값이 시작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시작점의 좌표는 x좌표는 얘가 0이 될 때 x는 얼마야? 3이죠. 그러니까 3, 얘는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이렇게. 알겠지?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뭐든지 상관이 없이 시작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 부분이 0이 되는 그 값만 시작점의 x좌표라고 부른다라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저 함수 시작점이 0,0입니다. 반드시 선생님처럼 해야 됩니다. x축 방향으로 마3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이동했다. 그 식을 구하세요. 야야야야, 시작점이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럼 y는 자, x 플러스 3 플러스 2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는 y = 3x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여기 3을 붙여줘야 돼. 분배 부치감 3x로 시작해야 되니까. 요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지. 얘가 사실은 모양을 결정한다고 아까 앞에서 그림 그릴 때 했었죠. 그래서 얘 아주 실수하기 쉬운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밑에 것도 빨리 갑시다. 그럼 이제 쉽죠? 시작점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부분이 0이 되는 값, x의 값은 2, y좌표는 마3. 이거 그대로 읽어주면 y좌표가 나오니까. 이 시작점의 그래프는 잠깐만. 이 그래프를, 자, 이거는 시작점이 0,0이죠?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하면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x축으로 얼마만큼? 0이 2로 변했으니까 x축으로 이만큼. 자, y축으로 마3만큼 이동한 거죠. 그래서 p는 2, q는 마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pq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의외로 간단하죠, 맞지?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주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 자, 잠깐만. 정의역은 뭐였어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가로의 범위. 치역은 뭐야? 세로의 범위. 그래프가 그려지는. 맞지? 그냥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모조리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따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 시작점만 읽을 수 있으면 돼. 자, 시작점 이 부분이 얼마? 0이 되는 값. 암산할 수 있겠죠? 3, 뒤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 3,0. 시작점 있는 것부터 시작할게. 얘는 시작점이 1,2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느낌 오죠? 자, 이거는 0이 되려면 x의 값은 2분의 1,1 이렇게 돼야 될 거고, 마찬가지 2,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맨 위에 거부터 한번 그려볼게. 자, 시작점이 3,0입니다. 일단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루트 앞에 있는 아무 숫자가 없으니까 양수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 아니면 이 그래프예요. 근데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음수다 보니까 왼쪽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그리면 안 돼요. 이 그래프인 거야. 여기서 정의역과 치역은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에이, 왜 그래? 정의역은 그려지는 가로의 범위니까 3보다 왼쪽에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은 x가 3보다 왼쪽에 그려집니다. 자, 는이 붙은 이유는 이 시작점을 포함하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y좌표는 3,0이니까 0보다 위쪽에 그려지잖아. 치역은 세로의 범위니까 그려지는 세로의 범위. 그래서 치역은 y =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 정의역과 치역이 바로 시작점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그림 그려볼까? 처음이 기초니까 빨리 합시다. 1,2 그리고 1,2 그린 다음에 자, 루트 앞에 있는 숫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위로 그립니다.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일 거야. 자, 그런 다음에 x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니까 오른쪽만 그리고 이쪽은 그리지 마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얘가 1,2예요. 자, 정의역 찾아봅시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1보다 오른쪽에만 그려집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어때요? 치역은 2보다 위쪽에 그려지니까 y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그려진다. 이게 답입니다. 자, 계속 해보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2분의 1,1. 시작점이 여기고요. 자, 얘가 루트 앞에 있는 숫자가 음수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자, 그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돼? x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웁니다. 그래서 숫자 적을게. 얘가 2분의 1, 여기는 1. 그러면 정의역은 뭐예요?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그려지니까 이때는 정의역이 2분의 1보다 오른쪽. 그 다음에 치역은 어때? 그래프가 그려지는 세로의 범위. 1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니까 y는 1보다 아래쪽. 1보다 아래쪽이니까 이거 아니죠? 1보다 작은 숫자들. 1보다 작잖아. 밑에 있잖아. 그래서 치역은 이렇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의역과 치역에 붙어있는 이 숫자가 바로 시작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절대 시작점을 가르쳐주지 않을 거다. 쉬운 문제 빼고는. 자, 마지막 문제. 자, 시작점 읽어보면 2,3이었어요.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2,3 그리시고 루트 앞에 있는 숫자가 음수니까 아래쪽으로 그려질 거다.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그려질 거다. 얘는 안 그려질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 거야. 맞지? 자, 정의역은 어때? 2보다 왼쪽입니다. 2보다 작은 수들이겠지. 자, 치역은 어때? 3보다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3보다 작은 숫자들이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 치역을 아주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가로범위, 세로범위라는 것만 기억해야지 막 이상한 공식 책에 적혀있는 그런 거 외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자, 이 수업 끝나고 대표 문제만 쫙 다 한번 풀어봅시다.